1260년 9월 3일 이집트 북부 아인 잘루트.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군인 훌라구 칸에게 이 패배를 알리고 우리의 복수를 부탁하라.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몽골 제국, 그 제국의 총사령관 케트부카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찢겨나간 몽골의 깃발과 쓰러진 몽골 기병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릎 꿇렸던 무적의 군단이 몽골 군단 역사상 처음으로 처참한 전멸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말이 달리는 곳이라면 초토화를 내던 몽골 제국이 왜 이곳에서는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거대한 파도를 막아선 것은 놀랍게도 노예라 불리던 한 사내의 처절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전쟁의 한복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12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의 심장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 그 어떤 군대도 몽골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그다드의 함락 소식은 이슬람 세계에 거대한 충격이 되어 수많은 도시들이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성문을 열고 항복했죠.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든 몽골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집트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훌라구 칸은 맘루크의 술탄 쿠투즈에게 한 통의 국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칼끝을 피할 곳은 없다. 바그다드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항복하라. 이슬람 세계가 공포에 떨며 다음은 우리 차례라며 절망하던 그때 한 남자가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바르스. 놀랍게도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닌 노예 출신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원래 현재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 살던 키차크 투르크족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은 서쪽으로 밀려오던 몽골군의 말발굽알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날 가족과 부족을 모두 잃은 그는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상인의 손에 넘겨졌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리아의 한 노예 시장에서 어린 바이바르스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거의 2m에 가까운 장대한 키와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한쪽 눈동자에 백태가 껴서 묘한 빛을 발하는 푸른 눈빛. 그의 풍채와 눈빛은 보는 이를 압도할 정도였죠.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한 귀족이 그를 사들이면서 소년 바이바르스는 운명적으로 맘루크 전사 집단의 일원이 됩니다. 맘루크는 원래 노예병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들은 이슬람 세계 최정예 전사였습니다. 초원에서 자란 바이바르스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고 창, 활 모두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무기는 몽골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고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마침내 노예에서 총사령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1259년 말 몽골의 사신이 이집트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쿠투즈 술탄에게 항복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멸망한다. 이 말을 들은 바이바르스는 즉시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기세에 맘루크 지도부는 결국 몽골과의 전면전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몽골의 데칸 몽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훌라구 칸은 몽골의 전통에 따라 후계자 선발을 위한 회의인 쿠릴타이를 참여하기 위해 주력군 대부분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집트 원정군 지휘는 케트부카 장군에게 맡겨졌습니다. 병력은 약 2만 명. 바이바르스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탄 쿠투즈와 함께 10만이 넘는 맘루크 대군을 이끌고 몽골군을 맞으러 나섭니다. 바이바르스는 일부러 숲과 언덕이 많은 아인 잘루트를 전장으로 선택합니다. 이 지형은 몽골 기병대의 빠른 기동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거듭 명령했습니다. 절대 먼저 달려들지 마라. 저들은 거짓으로 도망치며 우리를 함정으로 유인할 것이다.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대열을 유지하라. 1260년 9월 3일 이집트 북부 아인 잘루트. 사막의 아침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그 시각 두 군대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케트부카 장군이 이끄는 2만의 몽골군과 술탄 쿠투즈와 총사령관 바이바르스가 이끄는 10만의 맘루크군이 대립한 상황이죠. 몽골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그들의 필살기는 상대를 속여 유엔한호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전술, 바로 망구다이 전술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바이바르스는 선봉대를 이끌고 몽골군을 향해 기세 좋게 돌격합니다. 예상대로 케트부카는 즉시 망구다이 작전을 명령합니다.
몽골 기병들이 등을 보이며 달아나자 일부 맘루크 병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추격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이바르스가 크게 외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건 함정이다. 물러서라. 초원에서 나고 자란 그는 몽골군의 전술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추격을 멈춘 맘루크군은 대열을 유지했고 오히려 추격하는 척하던 바이바르스의 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몽골군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필살기가 간파당하자 케트부카는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그의 기병들이 맹렬히 돌격해오자 바이바르스는 기다렸다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언덕과 숲속에 매복해 있던 맘루크 주력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와서 몽골군의 양측과 후방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 형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술탄 쿠투즈는 직접 투구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 이슬람이여. 나를 따르라. 그의 모습에 병사들의 사기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포위된 몽골군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창과 화살에 맞서 싸웠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전세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몽골 제국의 총사령관 케트부카 장군은 우리에겐 불복이란 없다. 라고 외치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압도적인 수적 열세 앞에서 결국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렸죠.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하던 무적의 군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전멸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고향을 잃고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바이바르스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를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몽골이 이겼다면?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이 승리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모든 교역의 심장이었습니다. 몽골이 이곳을 차지했다면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를 모두 장악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손에 쥐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손에 넣은 몽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차례로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유럽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는 키차크 칸국이 지금의 러시아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를 거점으로 케트부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대대적인 유럽 침공이 펼쳐졌겠죠. 그러나 역사는 바이바르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전투 이후 술탄의 자리에 올라 맘루크 왕조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노예로 만든 자들과 가족과 고향을 파괴한 적에게 복수를 맹세했던 한 소년이 마침내 자신의 일생일대의 원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의 처절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지형과 전술에 대한 통찰이 거대한 제국의 진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거대한 몽골 제국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한 사람의 결단은 때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는 거대한 몽골 제국에 맞선 이집트라는 작은 나라의 저항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용기는 역사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